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민주당 주요 의원들과 클린턴 캠프 측은 내년 의회에서 이민개혁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평균 20%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어제 매사추세츠주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양쪽 차의 운전자와 탑승객 전원이 숨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을 제기하면서 재외선거인도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총선거를 보름가량 앞두고 어제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에서는 사전투표가 개시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부터 임시투표장은 차기 대통령을 기대하는 유권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에 나섰습니다. 상품 추천 사이트를 인수하고 이른바 서비스 저널리즘의 또 다른 승부를 건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민주당 주요 의원들과 클린턴 캠프 측은 내년 의회에서 이민개혁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MBC 방송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이민개혁 법안은 클린턴은 물론 라이언 의장과 내가 공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내년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팔론 클린턴 캠프 대변인도 이민 법안은 우선 추진 과제라고 밝히고 내년 의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평균 20%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AP통신은 24일 이 보고서를 인용해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보험시장에서 중간 수준 상품의 보험료가 내년에 39개 주 평균 25%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5년 인상률 2%, 올해 인상률 7%에 비해 크게 오른 것입니다. 특히 보험료 인상폭은 주마다 달라 일부 주는 인상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험료 급등에 따른 오바마 케어 논란은 2주 앞둔 미국 대선 전국에 또 하나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1일부터 전국민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에 대한 가입과 갱신이 시작됩니다. 관련 소식 윤나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1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의료보험에 대한 가입과 갱신이 시작됩니다. 다만 매 기간마다 적용되는 시기가 달라져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12월 15일까지 보험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오바마 케어 등록을 신규 신청하시는 분이나 그런 갱신하시는 분들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하셔야 내년도 1월 1일부터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12월 16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가입하면 2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고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가입하면 3월 1일에 보험 적용이 시작돼 가입이나 갱신을 원하는 사람은 늦어도 1월 31일까지는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원래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동 갱신이 되기도 하지만 결혼을 했거나 출산을 해 가족 수가 달라지는 등의 경우에는 가입을 새로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자동 갱신된다는 통보가 있으면은 12월 15일까지 어떤 액트를 안 하시면은 자동으로 인정되고요. 만약에 자동 갱신된다는 통보가 없으면은 12월 15일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자동갱신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본인이 생각기에 가족수라든가 이사를 했다거나 결혼을 했다거나 그런 변동이 있고 인컴의 변동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의료보험은 오바마 케어나 메디케이드, 일반 보험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비이민 취업비자 등 합법적 비자 소지자는 모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2017년에 90일 이상 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 세금 보고 시 벌금을 물게 됩니다. 보험 가입은 연방정부 건강보험거래소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공인 내비게이드와 상담 후 가입도 가능합니다. KBTV 윤날입니다. 어제 매사추세츠주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던 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양쪽 차의 운전자와 탑승객 모두 숨졌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사추세츠주 미들보로 인터스테이트 495번 고속도로에 형체를 알 수 없이 찌그러지고 불에 탄 차량이 서 있습니다. 어제 새벽 12시 11분쯤 인피니트 G37 차량이 I495 북면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머큐리 세이블 승용차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두 차량의 충돌 직후 정상 주행하던 머큐리 차량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 사고로 역주행 차량 운전자 31세 여성이 숨지고 정주행 중이던 차의 20살 운전자와 그의 친구들인 탑승객 3명이 화염에 휩싸인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모두 숨졌습니다.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에 탑승해 있던 인원 모두 18살에서 20살 사이의 대학생들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추돌로 두 사고 차량에 탑승한 전원이 사망하면서 매사추세츠 경찰 측은 역주행 대형 사고 경위를 두고 과속이나 술 또는 약물 관련성이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을 제기하면서 그럼 재외선거인도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모른다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재외선거인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그에 따른 시행법인 국민투표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투표법은 지난해 말까지 개선 입법 사항이었지만 현재까지 유예기간 부여 결정에 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외선거인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입니다. 맨해튼의 이에비뉴 지하철 공사가 거의 완공돼가는 모습입니다. 63번가역과 가까운 퍼블릭 플라자가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는데 이곳이 바로 이에비뉴를 따라 세 개 새로운 역과 연결된 곳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플라자에는 의자와 조명, 자전거 거치대 등이 꾸며져 있습니다. 현재 이에비뉴 지하철은 새로운 선로 공사로 운행이 중단된 상태로 MTA는 올해 말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선을 2주 앞두고 어제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에서는 사전투표가 개시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부터 임시투표장은 차기 대통령을 기대하는 유권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사전투표소. 임시투표소엔 미국 차기 대통령을 위한 한 표 행사에 나선 북적이는 사전 유권자들로 대선 날을 방불케 했습니다. Seem to be very prepared today. A lot more booths available, and the process seemed to go pretty smoothly. 텍사스주 이외에도 플로리다주에서도 대선을 15일 앞둔 어제부터 실시된 사전투표에 첫날부터 많은 유권자들이 몰렸습니다. 치열한 경합주의 한 곳으로 꼽히는 플로리다주에서 어제 하루에만 30만 명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The wonderful thing about early voting is you can go to the site near your home or near work. You can also go onto our website and check the wait times, so you can use that also to pick the best site for you.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를 포함한 미 전역의 37개 주가 사전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선과 총선 당일 투표는 11월 8일 실시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시선이 이미 정권 인수 계획에 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클린턴이 트럼프를 넘어 정권 인수 계획에 시선이 가 있다며 비서실장에 대한 함화평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서실장 1순위는 론 클레인 변호사입니다. 그는 엘고어, 존 바이든 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고 클린턴 대선 토론 준비팀을 이끌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바마에서 클린턴 정권을 잇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존 포데스타 대선 캠프 선대위원장과
클린턴의 외교 사령탑 격인 제이크 설리번도 비서실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흡연이 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또다시 발표됐습니다. 미국 암학회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암 때문에 숨진 사람 중 28.6%가 흡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암 때문에 사망한 16만 7,133명 중 28.6%가 직간접적으로 흡연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에 나섰습니다. 상품 추천 사이트를 인수하고 이른바 서비스 저널리즘에 또 다른 승부를 건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자사가 24일 상품 추천 사이트인 와이어커터와 스위트홈을 3천만 달러에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요리나 건강 등의 라이프 스타일 저널리즘으로 변신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1년에 평균 3,500명의 영아들이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국의 소아학협회가 이에 따른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협회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을 막기 위해선 신생아는 적어도 6개월은 부모와 같은 방에서 자야 하며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외에도 표면이 푹신하거나 의자 또는 아기를 재우는 행위도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1살 이하의 건강한 아이가 아무런 조짐이나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내리는 진단으로 영아가 예상하지 못한 채 갑자기 사망해 자세한 사인 검안을 해도 원인을 규명하지 못할 때 영아의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오는 11월 8일 본선거를 맞아서 저희 KBTV에서는 뉴저지 시의원으로 출마한 4명의 후보를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뉴저지 잉그로드 클립스의 시의원으로 출마한 엘렌 박 후보 만나봅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잉그로드 클립스에는 벌써 2명의 한인 의원들이 있는데요. 또 잉그로드 클립스 하면은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둘 다 강세를 보이는 지역 아닙니까? 네. 이번에도 공화당 후보와 맞붙게 되셨는데요. 네. 지난번 선거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이번에는 꼭 이렇게 해서 이기겠다 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공약이 있으신지요? 예, 작년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꼭 투표하시라고 우리 찍어달라는 말만 했지, 근데 더 도움을 달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앵글클립스 친구들도 많고 아는 민지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냥 가서 찍어만 주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광고 좀 해달라고, 우리가 그 민주당이 좋은 파티다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더 노력해서 잘하겠다. 그래서 아이디어도 많고 이제 더 뉴 디렉션으로 새로 이렇게 간다고 그런 말씀을 좀 광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새로운 방법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 홍보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이번에 시의원이 되신다면 어떤 시의원이 되고 싶으신지 또.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도우고 싶고, 이제 우리도 아이디어가 많아요. 저하고 이제 우리 Running Mate Mike Kochnover. 근데 우리도 젊은 분이고 애들도 학교에 있고, 그러니까는 학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앵글 클립스 그 가게 사업 스몰 비즈니스 있는 에리어도 있어요. 근데 거기를 활성하게 도움을 주려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9W의 폴리 바로 근처거든요. 근데 거기가 조금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러니까 더 살려주고 더 활성해주면은 거기서 이제 텍스가 거기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우리 타운 텍스도 그것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내려서 유지할 수 있게 만들 수 유지하려고 그래요. 네,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겠다는 예, 말씀이신데요.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게 장점입니다 하고 내세우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는 저는 앵글클립스에서 이렇게 사업도 없고, 지금 변호사지만 뉴저지 라이센스도 없고, 그리고 그냥 커뮤니티 우리 앵글클립스 때문에 우리 앵글클립스 주민들만 위해
이제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뭐 관심 없고요. 우리 타운을 제일 좋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또 다시 시운을 한 번 더 해봅니다. 네, 정말 타운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후보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셔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잉그로드 클립스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시의원이 되시기를 KBP TV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욕시경이 어제 브롱스 리버파크에서 15살 소녀를 구타하고 성폭행을 가한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전 4시 40분쯤 피해자인 15살 소녀가 친구 집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윌리엄스 브리지의 건힐 로드 지하철역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한 남성이 접근해 둘은 인근 브롱스 파크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후 남성이 돌변해 소녀를 구타하고 성폭행을 한 뒤 이스트 213가 동쪽 방면으로 도주했습니다. 머리를 폭행당해 의식을 잃은 소녀는 건힐로드 지하철역 부근에서 한 시민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소녀가 이 남성을 마주한 오전 4시부터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오전 10시까지 약 6시간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인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5피트 10인치의 키에 25살 남성으로 추정하며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뉴저지 힐스보로우 타운십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경 팜로드에 위치한 힐스보로우 가든 아파트 2층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2층 안방에서 시작한 불길은 순식간에 지붕을 덮친 후 이웃 4곳의 집으로 확대됐습니다. 소머셋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3명이 숨졌고 희생자들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한 남성이 부부싸움 끝에 자신의 2 아이를 데리고 다리에서 뛰어내려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구조됐습니다. 어젯밤 6시 55분 뉴저지 페카노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이 남성은 아이들을 해칠 거라는 말을 남기고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남성의 휴대전화 GPS를 추적한 결과 차는 와나크 타운십의 인터스테이트 287 남쪽 방면에 세워져 있었고 아이들과 남성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곧 이들이 강물에 뛰어진 것을 확인하고 구조 작업을 벌였고 다행히 1살과 3살 2 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구조되었습니다. 브롱스에 위치한 한 주얼리 숍에서 지난 15일 보석으로 훔쳐달아난 4명의 남자에 대해 경찰이 공개 수배를 내렸습니다. 이들 4명 일당은 베이체스터 섹션에 위치한 주얼리 숍에 들어가 역할을 나눠 2명이 물건을 보는 척하는 사이에 나머지 2명이 시계와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훔쳤습니다. 이들이 훔친 보석은 $6,000를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들에 대한 제보를 전화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브롱스에서 불법 약물 소지로 검찰에 검거된 19살 남성이 수갑을 찬 채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트 178가와 휴브 애비뉴 교차로의 신호등 앞에서 검거된 26살 남성이 검거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시키던 상황에서 19살 남성이 맨발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수갑을 찬 채 이스트 179가 쪽으로 도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마지막 목격 당시 검은 재킷과 야구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며 이 남성의 목격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가수 비욘세와 리안나의 백댄서로 알려진 32살의 셜린 퀴클리가 실종이 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셜린은 뉴저지 노스버겐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자신의 집을 떠난 뒤부터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다만 조사 결과 이틀 뒤인 일요일에 포트 어솔리티 버스 터미널에서 그녀를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나오고 휴대전화 역시 맨해튼의 한 매장에서 발견돼 그녀가 뉴저지가 아닌 맨해튼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됐을 당시 셜리는 분홍색 재킷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실종 사건에 대해 경찰은 현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스타프의 단신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오는 11월 8일 대선의 단순한 승리가 아닌 압승, 나아가 상원 다수당의 탈환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BC 방송은 이를 위해 클린턴 캠프가 다면 전략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존 바이든 부통령이 내년 1월 퇴임한 후에
대학 교수직을 제안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몇 개의 주요 대학들과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퇴임 이후에도 국내 문제와 외교 정책과 관련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웰스파고가 유령 계좌 스캔들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TV 광고를 시작했지만 고객들은 대거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 CG40의 설문조사에서 웰스파고 고객 30%는 다른 은행을 대안으로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 업체인 트위터가 인력 감원에 나설 전망입니다. 트위터는 전체 직원의 8%, 약 300명을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른 감원 발표는 이르면 트위터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된 27일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하이난 항공 그룹이 미국의 호텔 체인 사업자인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의 지분 25%를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하이난 항공그룹 H&A가 미국의 호텔 체인 사업자인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의 지분 25%를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A 그룹은 미국의 세계적인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으로부터 힐튼의 지분 25%를 65억 달러에 사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연방법원은 25일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폴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관련해 폴스바겐과 규제당국과의 문제에 디젤 차량을 구입한 47만 5천 명의 미국의 소비자 간 147억 달러의 분쟁 해결 합의안에 승인했습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폴스바겐은 디젤 차량 재구매와 차량 구매 소비자 보상에 100억 3,300만 달러를 지출하고 47억 달러는 클린 차량 프로젝트 증진 등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이 눈동자 추적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가상현실, VR 산업을 본격화합니다. 구글은 24일 눈동자의 움직임에 따라 디지털 스크린을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벤처기업 아이플루언스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의 벌거벗은 모습을 묘사한 동상이 한 경매에서 22,000달러에 판매됐습니다. 24일 CBS는 벌거벗은 트럼프 동상이 지난 23일 로스앤젤레스의 줄리안 옥션 하우스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팔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늦가을답게 오늘 많이 쌀쌀했습니다. 현재 기온 화씨 45도 안팎에 머물면서 체감온도는 화씨 40도로 밤 공기 무척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26일인 내일은 대체로 화창하다 늦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밤 공기 차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화씨 53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0도, 섭씨 4도로 예측됩니다. 27일인 목요일은 온종일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날 0.5인치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28일 금요일은 다소 구름 끼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3도, 섭씨 6도 예측됩니다. 29일 토요일은 구름 많고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1도, 섭씨 10도로 예측됩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5일 보내드린 KBTV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KBTV 뉴스 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9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